아직도 월급 통장 딱 하나만 쓰신다? 자, 그렇게 되면 돈 관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어느 세월에 바꿔? 아우, 귀찮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단시간 1억 모으기를 위한 통장관리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1억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쉽지 않죠. 굉장히 많은 저축을 해야 됩니다. 5년에 모으려면 155만 원, 그리고 4년에 모으려고 해도 195만 원 정도는 모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하려면 평상시에 본인이 통장 관리를 잘해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억 모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구죠? 자, 1억을 모으는데 가장 방해하는 사람은 바로 이 광고 문구에서 보는 것처럼 나로부터 내 돈을 지켜줘.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야 나. 내가 바로 1억 모으기를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통장 관리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통장을 써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월급 통장을 사용하시나요? 요즘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이런 디지털 뱅크들, 그리고 K뱅크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또 CMA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쓰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은행의 은행 계좌를 월급 통장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은행 계좌를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만은 제발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쓰기 시작하면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쓰는지 이런 걸 전혀 가늠할 수 없거든요. 자, 월급 통장을 만약에 하나만 쓴다면, 그것도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자, 이게 월급 통장입니다. 와, 진짜 복잡한데요. 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들어왔지? 하여튼 3만 원을 찾았네요.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아마 쓸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월급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가 결제되는데 신한카드에서, 그리고 삼성카드 또 결제, 또 사용한 거 보니까 10만 원을 또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왜 찾았는지 모르겠네. 이게 나중에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런 식으로 3만 원 또 찾고 또 3만 원 찾고 왜 찾았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정리하더라도 요즘은 이 실물 통장을 정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인터넷 뱅킹으로 보시게 될 텐데, 자, LG U+에서 인터넷 요금 나갔네요. 그 다음에 신한생명에서 아마 이게 보험료인 것 같은데 보험료 나가고, 삼성생명에서도 보험료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통장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적립을 하고 또 얼마를 남기는지 이거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죠? 한 번은 내가 마음 먹고 155만 원, 195만 원 이렇게 1억 모으기 저축을 하지만, 이렇게 돈 관리가 안 되다 보면, 한 개의 통장을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통장 관리, 월급 관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쓰는지, 얼마가 남는지, 그리고 얼마가 마이너스 나는지 전혀 모른다. 여러분 이 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통장에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보이시죠? 마이너스예요. 그러다가 월급 들어오면 한동안 플러스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쓰면은 내가 얼마를 마이너스 내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월급 관리가 붕괴되는 겁니다. 월급 통장과 마이너스 통장을 당장 분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월급 통장과 마이너스 통장을 분리하시고요. 월급 통장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 달에 똑같은 금액을 자동이체해서 갚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억을 모으려면 마이너스 통장과 월급 통장을 분리해라. 자, 여러분 심리적 회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심리적 회계는 행동경제학의 용어인데요. 동일한 금액의 돈이 갖는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심리적 회계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내가 이 돈을 쓸 돈인지 모을 돈인지 투자할 돈인지를 먼저 이렇게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통장에 넣어두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만 원 있죠. 10만 원 어떻게, 여러분은 큰 돈, 신사임당 2장인데 어떻게 큰 돈으로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큰 돈이죠, 물론 10만 원. 자,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대에게 이번 추석 때 용돈을 10만 원 조카한테 10대 조카한테 줬다. 그러면 그 조카가 느끼는 효용이 이만큼입니다. 굉장히 크게 느끼죠.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20대한테 10만 원 주면 요 정도밖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조금 같은 돈인데 좀 느끼는 체감이 다르죠. 30대한테 10만 원은 뭐 데이트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돈이니까 뭐 금방 좀 작죠. 40대, 50대한테는 어떨까요? 좀 아이들 키우느라고 돈 들어갈 일도 많고 굉장히 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마 아까 40대, 50대가 10만 원의 가치가 가장 적을 겁니다. 자, 그런데 60대에게 10만 원 주면 다시 굉장히 가치가 높아집니다. 70대 어르신에게 10만 원 용돈 드리면 굉장히 크게 느끼죠. 80대한테 10만 원 어떨까요? 80대면 완전히 은퇴했을 텐데 80대한테 10만 원을 주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돈이 어딘가에 어떤 방법으로 쓰이는가 그 규정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자,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치. 야, 이게 뭐냐? 주운 돈의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빨리 써버려야 될 것 같아. 누가 쫓아와서 내 돈이라고 할 것 같아. 빨리 주운 돈을 써버린다는 거죠. 예산에 없는 돈,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은 돈의 가치는 역시 낮습니다. 자, 그런데 알바에서 번 돈, 알바에서 번 돈, 이거는 진짜 함부로 쓰기가 어렵죠. 가치가 높아요. 자, 그렇다면 빠듯한 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돈의 가치는 어떨까요? 당연히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돈을 써야 되니까 이 빠듯한 예산의 돈은 10,000원 한 장 쓸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쓰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이게 우리가 통장 관리를 하는 이유죠. 내가 써야 될 돈인지 저축해야 될 돈인지 아니면 계절 지출을 위해서 남겨놔야 될 돈인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돈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통장은 보통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앞에 2가지만 얘기할게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나머지 2개를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월급 통장, 소비 통장, 예비자금 통장, 오아시스 통장. 오아시스 통장은 계절 지출을 담아놓는 통장인데 오늘은 예비자금 통장하고 오아시스 통장은 빼고요. 요건 빼고 월급과 소비 통장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21세기의 디지털 금융의 시대에 1억 모으기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월급 통장 딱 하나만 쓰신다? 자, 그렇게 되면 돈 관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소한 이번 기회에 이 영상을 보시고 월급과 소비 정도는 분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월급 통장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월급을 수령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통장이니까 뭐예요? 월급을 받는 목적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수입 명세서가 되는 거죠. 월급 통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장 정리를 하면 얼마의 보너스와 얼마의 월급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수입 명세서가 됩니다. 자, 2번째, 월급 통장에서 뭐가 빠져나가야 되죠? 저축과 보험의 자동이체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종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니까 한마디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월급 통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월급 통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수입 명세서, 저축 내용 확인서,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 이게 바로 월급 통장에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잔고는 영원히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월급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항상 영원히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소비 통장으로 매달 월급날, 자, 월급이 딱 들어왔어. 자, 그러면 월급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송금식을 거행해요. 송금식. 나한테 이번 달 소비 금액을 송금하는 겁니다. 이 진짜 세레모니를 한번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날. 한 달에 딱 한 번. 나한테 생활비를 송금하는 날. 그게 어디다 송금하냐? 소비통장에다 송금하는 겁니다. 자, 소비통장에 같은 금액을 송금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비통장은 뭐예요? 월급통장에서 이번 달 생활비를 받아서 그 안에서 현금을 뽑아 쓰든 카드가 결제되든 소비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통장을 정리하면은 나의 소비 내역서가 나오는 거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3개월에 한 번 정도 소비통장 내역서나 카드 대금 영수증을 뽑아서 보라라고 말씀드리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소비통장. 나는 현금을 얼마 뽑았었고 카드로 얼마 썼고
또 어떤 고정비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비통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딱 이 두 가지만이라도 써보십시오. 월급 통장과 소비 통장, 이것을 반드시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월 달에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평월의 예산은 항상 똑같아야만 하죠. 매월 같은 날짜에 월급 통장에서 소비 통장으로 예산을 송금해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실천을 해야만 1억 모으기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1억 만들기를 위한 저축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정리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자, 월급 통장이 있죠? 자, 월급 통장에서 뭐가 빠져나간다고요? 저축이 빠져나갑니다. 자, 1억 모으기를 하려면 155만 원 또는 196만 원 또는 265만 원 정도를 저축으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155만 원은 5년, 196만 원은 4년, 265만 원은 3년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저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월급 받자마자 바로 이 저축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월급 통장만 쓰고 계시면 그 월급 통장 안에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다 연결돼 있죠. 야, 이거 어느 세월에 바꿔? 아우, 귀찮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안 쓰던 새로운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회사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월급 통장을 소비 통장으로 쓰시면 돼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회사에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월급 통장으로 쓰던 거를 이제부터 소비 통장으로 쓰시면 카드를 옮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날 자동이체로 저축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소비 통장에 한 달 예산을 붙이는 겁니다. 송금을 하는 거죠. 얼마? 뭐 예를 들면 120. 자, 그러면 120만 원을 딱 송금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날부로 한 달 동안 이 120만 원 가지고 살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현금을 뽑아 쓰든 카드가 결제되든 120만 원을 넘어서 소비를 하시게 되면 디폴트가 나는 거죠. 디폴트가 나는 거죠. 진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번처럼 명절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오아시스 자금 통장, 지금 보이는 이 계절 지출 통장에 돈을 모으셔야 되는데 그 계절 지출 통장에 매달 25만 원을 붙여서 300만 원을 만들어라. 뭐 예를 들면 300만 원이 계절 지출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월급 통장은 평상시에 영원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정리 요약. 자, 지금 당장 월급 통장과 마이너스 통장을 분리하라. 그리고 사용 중인 월급 통장을 이제부터는 소비 통장으로 전환해서 월급 통장과 따로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새로운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새롭게 등록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매월 같은 날 소비 통장에서 예산을 송금하라. 자, 4가지로 요약하면 뭐다? 분리, 전환, 등록, 송금.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1억 모으기의 저축으로 안내하게 될 겁니다.